어머니, 언제 살면서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염치도 없어. 어머니 설거지 안 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며느리 미정이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막 저녁상을 치운 참이었는데 아직 부엌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 그래. 지금 하려고 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늘 그랬듯 순한 양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결혼 전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하며 두 손 꼭 잡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무료 가정부 취급하니 말입니다. 아들아, 엄마 좀 도와줄래? 제가 준호를 바라보자 녀석은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많잖아요. 저희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미정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신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집의 진짜 주인임을 밝혔는지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아들 준호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 미정이가 두 팔 벌려 저를 맞아주더군요. 어머님, 이제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때만 해도 정말 고마웠죠. 남편 없이 혼자 지내던 집이 얼마나 적막했는지, 아들 내외가 저를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첫 일주일은 꿈 같았어요. 미정이는 제가 부엌에 들어서기만 해도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며 앞치마를 빼앗다시피 했고, 준호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왔죠. 손주 녀석은 할머니 왔다 하며 제품에 안겨 재롱을 떨었고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까요? 미정이가 아침 식탁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아침은 어머님이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내가 할게.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님, 빨래 좀 돌려주세요. 저 회사 늦었어요. 어머님, 애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저희는 맞벌이라 시간이 안 되거든요. 처음엔 좀 미웠는데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망설이면 미정이 표정이 싹 굳어지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준호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요. 그날 저녁도 그랬어요. 6살 손주가 놀다가 거실에 장난감을 어질러 놨는데 미정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 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거실 좀 치워주세요. 친구들이 내일 놀러 온대요. 제가 허리를 굽혀 장난감을 줍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저한테만 치우라고 할까? 준호는 왜 가만히 TV만 보고 있을까? 엄마가 시간이 많잖아. 준호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시간이 많다고요. 제가 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부엌이 유독 춥게 느껴졌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시큰거렸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철철 흐르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선 TV 소리와 함께 미정이와 준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이거 봐. 너무 웃기지 않아? 아, 진짜네. 대박이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대고 있었죠. 제 손에선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느라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를 닦는데 미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내일은 제가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점심은 알아서 드시고 애는 학원 끝나면 데리고 와주세요.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미정이는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젖은 행주를 꽉 짜며 한숨을 삼켰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첫 장이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 달이 지나자 제 하루는 완전히 정해진 틀에 박혀버렸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7시에 온 가족 밥상 차리기, 8시에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기, 그리고 장보기와 청소가 이어졌죠. 그날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양손 가득 든 비닐봉지가 어찌나 무겁던지 손목이 빨갛게 새겨질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정이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늦으셨네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예전엔 천천히 오세요 하던 목소리가 이젠 날카롭게 변해 있더군요. 저는 헐떡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해. 금방 차릴게. 양파를 썰자 매운 기름이 눈을 찔렀고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났어요. 밥솥에선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죠. 그런데 거실에선 TV 소리만 울릴 뿐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도와줄래? 제가 아들을 불렀지만 녀석은 핸드폰만 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하는 게 빠르잖아. 나는 요리 못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요. 제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심해졌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미정이가 반찬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매일 된장찌개예요. 좀 다른 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내일은 다른 걸 할게.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미정이는 젓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죠. 그리고 어머님, 식탁 좀 깨끗이 치워주세요. 친구들 오면 창피해요. 그 순간 준호를 봤지만 녀석은 시선을 피하며 밥만 먹더라고요. 손주 아이가 할머니 밥 맛있어 하는 말이 아니었다면 정말 눈물이 났을 거예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TV에선 9시 뉴스가 흘러나왔고 저는 홀로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죠. 기름기 묻은 그릇들을 싱크대에 쌓아놓고 고무장갑을 끼는데 어제 생긴 물집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거실을 돌아봤는데 미정이와 준호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여보, 저 배우 멋있지 않아? 응, 괜찮네. 부부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제 손에선 거품이 부글거리고 젖은 행주에선 쿰쿰한 냄새가 났는데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끝냈죠. 싱크대를 닫고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보니 이미 모두 방에 들어가고 없었어요. TV도 꺼져 있었고 거실엔 저 혼자뿐이었죠. 제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대놓고 내쫓으려 한 그날까지는요. 2달째 접어들자 미정이는 더 이상 제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시했죠. 마치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오늘 대청소하셔야 해요. 주말에 친정 부모님 오신대요. 아침부터 미정이가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라고. 부모님만 오시는 거야? 15명이 넘는 대가족이 몰려올 예정이라더군요. 그래, 그럼 음식 준비도 해야겠네.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미정이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하셔야 편하죠. 저는 음식 솜씨가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미정이도 요리를 곧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이불을 빨고 장을 봐서 음식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죠. 엄마, 뭐해? 아, 좀 쉬고 있었어. 준호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제가 말을 꺼내자 준호 표정이 불편해지더니 미정이 있는 안방을 슬쩍 봤어요. 엄마, 우리가 바빠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응. 그 말을 하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외면한 거예요. 눈앞이 흐려졌죠. 다음 날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젖은 이불이 어찌나 무겁던지 팔이 떨렸어요. 빨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가운 바람에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애 장난감도 좀 치워주세요. 거실이 너무 어수선해요.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많으신 분이 왜 이것도 안 하시는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못 들은 척했죠. 대답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부엌에서 내일 손님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다듬고 전 재료를 손질했죠. 밤 11시가 넘어서도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쑤셨고 젖은 고무장갑 안에서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한숨을 쉬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이거 재밌다. 같이 볼래? 응, 금방 갈게. 미정이와 준호의 다정한 목소리였죠. 저는 부엌에서 홀로 전을 부치고 있는데 그들은 소파에서 예능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겨우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는데 바닥에 아이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무릎을 꿇고 하나씩 주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어디일까? 식탁에 앉을 때도 저는 늘 끝자리였고 거실 소파엔 제 자리가 없었죠. 마치 이 집의 가족이 아닌 것처럼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신다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미정이는 아침부터 신경질적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지시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님, 갈비찜은 양념 더 진하게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나물은 5가지 이상 준비하세요. 우리 엄마가 나물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미정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식탁보는 새 것으로 바꾸시고 접시도 좋은 걸로 꺼내세요. 그리고 화장실 수건도 전부 새 걸로 교체하시고요. 알았어. 제가 대답했지만 미정이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오후가 되자 부엌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갈비찜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프라이팬에선 전 부치는 기름이 톡톡 튀었어요. 손가락에 기름이 튀어 화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때 미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도와줄까 해서 왔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부모님 오시는데요. 응, 알고 있어. 제가 나물을 다듬으며 대답하자 미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은 오늘 저녁 밖에서 드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던 시금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되물었죠. 뭐라고?
아, 우리 부모님이 좀 예민하셔서요. 어머님 계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미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2만 원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저녁 드시고 찜질방 가세요. 내일 아침에 오시면 돼요. 제 아들이 있는 거실을 돌아봤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일부러 TV만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준호야. 제가 부르자 준호가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늘만 그러자. 응, 미정이 부모님이 까다로우셔서.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제가 앞치마를 벗고 코트를 걸치는 동안 미정이는 이미 부엌에서 음식을 확인하고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손주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는 잠깐 나갔다 올게.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미정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머, 엄마 아빠, 어서 오세요.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어진 웃음소리. 제가 종일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 그들은 행복한 가족 모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그 식탁에 없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거리로 나선 제 손엔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65년 인생에 이렇게 초라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2만 원을 들고 거리로 나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아파트 1층 정자에 앉았습니다. 찜질방으로 가라고 했지만 차가운 벤치가 허벅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맞지 않는 슬리퍼 때문에 발가락이 시려왔고 얇은 코트 사이로 밤바람이 파고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집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둘러앉아 그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미정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우와, 우리 딸 요리 실력이 늘었네. 거짓말. 그 갈비찜은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양념장도 제가 만들었고 고기도 제가 재웠죠. 그런데 미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것이라 하더군요. 이어서 준호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는 친구 집에 놀러 가셨어요. 가끔 나가시는 게 좋죠. 친구 집이라고요? 제게는 연락할 친구도 없다는 걸 아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가족의 웃음. 하지만 그 안에 제 자리는 없었죠. 아니, 처음부터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저 편리한 손, 무료 가정부였을 뿐이에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서러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죠. 찜질방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김 변호사님. 남편이 생전에 재산 관리를 맡겼던 분이었죠.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순애예요.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네.
사실 제가 그 집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넘겨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아들 가정을 위해 침묵했던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제 권리를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엔 오히려 별이 뜬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살아야겠다. 더는 짐 취급받으며 살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쫓아냈으니 이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낼 차례다. 찜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저 멀리 우리 집 불빛이 보였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찜질방을 나와 곧장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죠.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애 씨,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김 변호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죠. 이 집은 처음부터 순애 씨 명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셨어요. 보증금도 관리비 통장도 모두 순애 씨 것이에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 종이 냄새가 났고 형광등 불빛이 하얀 서류를 비췄어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모든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장을 꺼내 찍는 순간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새겨졌죠. 그 눌림의 감촉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순애 씨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명도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이제 저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미정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내 부모님도 함께 오시게 해라.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부모님이 왜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직접 보여줄 테니까요. 오후에 집에 들어서자 미정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더군요.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했죠. 갑작스런 사과였습니다. 뭔가 불안함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답했죠. 괜찮아. 오늘 저녁에 얘기하자.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도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우리가 좀 심했나? 늦은 후회였죠.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녁 먹고 얘기하자. 미정이 부모님도 오신대. 준호와 미정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이 부모님이 도착한 거였죠. 어제와는 달리 제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모시게 됐어요. 이 집에 관한 얘기예요. 미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죠. 미정이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받은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시간이 왔거든요. 그들이 저를 짐 취급했던 그 순간들, 이제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여러 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열어 문서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가 식탁 위로 펼쳐지는 순간 미정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자 미정이 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님 명의네요. 미정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럼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란 거예요? 그래, 나가. 어제 나보고 찜질방 가라고 했잖아.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권리를 당당하게 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어버버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 설거지하다 손 베어도 휴지로 닦으라고 해. 가족이 밥도 안 먹은 사람한테 찜질방 가라고 2만 원 쥐어줘. 제가 하나씩 따지자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미정이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정아, 내가 시어머니를.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미정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체면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보증금 통장, 관리비 납부 증명서,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한 달 안에 나가. 그동안 다른 집 알아봐. 내가 참고 산 시간만큼은 줄게. 미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너도 알잖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거. 미정이 아버지가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미정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친정 부모님이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정이가 따라가며 울먹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엔 미정이의 흐느낌과 준호의 한숨만 남았어요. 짐 싸. 한 달이면 충분할 거야.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손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 아니야, 어른들 이야기야.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정이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준호는 제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한 달 뒤 그들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고 부엌에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존중받지 못한 사랑은 떠나는 쪽이 이긴다. 제 이름이 적힌 문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펼친 기분이었죠.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속 시원한 응징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